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3월 12일 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중국과 일본으로 각각 출국했습니다. 후배 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오늘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10여일 남은 미국의 철강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명 K-팝 가수의 콘서트를 여는 것처럼 SNS에 가짜 공연 포스터를 올린 뒤 벽간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북한과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주엔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소식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재훈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늘 아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전석을 만날 예정이죠? 네. 정 실장은 오늘 오후 늦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한과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공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 실장은 또 왕이 외교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은 1박 2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면 내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해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다만 러시아가 오는 18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으로 떠났다면서요. 아베 총리와도 만난다고 하던데. 네, 서훈 국정원장도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일본 도쿄로 떠났습니다. 서훈 원장은 내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관저에서 정 실장과 서 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이 빠르게 전개된 만큼 주변국들에게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오늘 목요일에 미국을 방문해 틸러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이외에도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 아무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큰 그림을 그려내더라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없다면 아무래도 순조로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 때문이겠죠. 특히 과거 육자회담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 패싱, 그러니까 우리를 건너뛰고 진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도 상세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데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 비판적인 기사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미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다잡기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쇼하듯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는 제재 완화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북미 정상의 조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법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대 압박 캠페인은 중단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추가 전제 조건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전제 조건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라즈샤 부대변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추가 전제 조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 부대변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추가 전제 조건은 없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4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강하게 반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회담 장소가 미국 백악관이 될 수도 있냐라는 질문에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 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최종업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현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첫 재판 준비 절차를 열고 검찰의 공소유지와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최 전 차장 등은 이른바 데이비슨과 연호 등 전 대통령들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작전에 대북 공작금 10억 원가량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배 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오늘 검찰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 씨가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이 소환을 통보한 지 2주 만입니다. 조사단은 대기업 임원 신분으로 해외 연수 중이던 진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여권 무효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6일 자진 출석을 알려왔으며 다니던 회사에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일단 진 씨가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 씨가 다른 여러 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 씨의 사건 직후 검찰 내부 처리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단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까지 받은 진 씨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했는데 이 과정에 검찰 윗선이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뜻에 따라 사표 제출로 사건을 끝냈다고 밝혔지만 진 씨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어서 사건이 무마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은택 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오후 이은택 씨의 서울과 경남 밀양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그리고 이 씨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씨의 혐의와 유력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중에 고소인 16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에 이은택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가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층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자신에 관한 거짓 이야기들은 수사를 통해 바로잡힐 것이어서 두렵지 않다면서 가족에 관한 허위 정보는 만들거나 유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영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9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14도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미국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마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철강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김 부총리는 다음 주에 문우신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다음 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한미 통상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시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번 주에 방미해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어서 정부의 철강 대응은 일단 맨투맨식의 로비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철강 등에 대한 추가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부과됩니다. 아직 열흘 정도가 남은 가운데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추가 면제국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내 안보라인과 경제라인의 온도차가 커 면제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주식시황 삼성증권 신유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며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비제프 리테일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오르고 있고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두산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마트와 LG유플러스는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은행, 전기가스업이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22.64포인트 상승한 2481.62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13.15포인트 오른 879.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김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유명 K-팝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K-팝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외국인과 내국인 152명으로부터 티켓 한 장에 최대 100만 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총 2,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열리지 않는 콘서트 포스터를 조작해 SNS에 올렸으며 외국인들에게는 많은 인원을 모아오면 항공료를 보조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뒤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라며 그 경우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등 전국이 11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